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 첫 경기 보내드립니다. 이번 시즌을 함께할 박정상 해설위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까지 치러졌던 이 챌린지 매치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마스터스라는 건 이 한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뭐 골프도 그렇잖아요. 이 마스터즈라는 게 굉장한 권위를 자랑하는데 드디어 네. 바둑에도 이 권위 있는 대회가 재탄생하게 되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마스터즈라는 이 타이틀과 조금 인연이 있는데 제 인생 그 첫 좀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던 대회 우승이 마스터즈였기 때문에 네. 이런 자랑 한번 해보고요. 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수들이 마스터즈라는 영예를 안을지 정말 선수들이 벼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회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점이 많은데요. 과연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둑TV배 마스터스입니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공동 주최 주관하고요. 우승은 3천만 원, 그리고 준우승은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대회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일단 그 상위 랭커 16명은 본선 64강에 직행을 했습니다. 예선을 면제를 받았는데요. 그 선수들이 이제 분산 배치가 돼서 자기들끼리 두지 않게끔 네. 그래서 그 상위 랭커들은 고스란히 32강에 올라오게끔 그렇게 조편성은 됐으나 4명의 시드자가 탈락을 했고요. 32강 토너먼트는 더욱더 흥미로운데요. 이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대진표에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지명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상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 대회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자 30분이 주어지는데 추가 시간이 30초거든요. 네, 이 피셔 방식이 체스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둑계에도 지금 깊숙이 침투를 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요. 각자 30분의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지는 피셔는 사실 기사들에게는 그렇게 좀 익숙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대구를 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2강 선수들의 손으로 직접 완성한 대진표인데요. 네, 이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랭킹이 높은 순으로 지금 이 대진표를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박정환 선수가 가장 먼저 붙였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대진표에서 약간 좌측으로 보시면 박정환 구단이 첫 판에 조한승 구단과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빈 대진표였을 때 박정환 구단이 처음 나가서 자신의 이름을 대진표에 딱 붙였고요. 그 다음에 랭킹 2위 신진서 구단이 가장 우측 끝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거리가 멀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박정환 구단과는 만나더라도 결승에서 만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낸 것이고 이런 방식대로 붙이다 보면 오히려 상위 랭커보다는 하위 랭커에게 좀 더 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두고 싶은 선수를 상위 랭커는 붙이지 못했는데 네. 하위 랭커는 자기가 두고 싶은 그 옆에 딱 붙이면 이 대진표를 성사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오늘 한은규 선수와 진시영 선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가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인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자, 오늘 한웅기 선수와 진시영 선수가 결국 만나게 됐는데 결국에는 두 선수가 이름표를 갖다 붙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 선수 중에 진시영 선수가 먼저 빈 곳에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에 이제 한웅기 선수가 자신 있다는 뜻인지 그 옆에 붙였거든요. 일단 진시영 선수가 약간 한 방 먹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과연 기분이 나쁠지 좋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속사정 저희가 들어봐야 할 텐데요. 두 선수를 통해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추첨식이 열렸던 그 현장입니다. 32강에 진출한 선수들이 직접 자리를 했고요. 박정환 선수가 가장 먼저 대진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재미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부분 얼굴 표정이 밝아요. 굉장히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신경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진시영 선수 고민하다가 이름표를 붙이죠. 이세돌 사원님이랑 좀 두고 싶었는데 이기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한번 노려보려고 선택했습니다. 선수들 중에서 혹시 만나고 싶은 선수 있을까요? 저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 다음 선수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로 이제 할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웅기 일단. 자, 바로 다음에 붙인 선수가 한웅기 선수였는데요. 고민도 안 했어요. 반대로 두고 싶은 선수가 두 선수 있었는데 박정환 선수하고 신진서 선수였는데 저는 그 반대로 신진서 선수랑 두고 싶어서 진시영 선수가 웃고는 있는데 자, 과연 속마음은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두 선수를 비교해보면 상대 전적, 통산 전적 전부 비슷한 승률과 상대 전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도 비슷하고 랭킹도 비슷합니다. 한은규 선수가 56위, 진시영 선수가 52위입니다. 네, 상대 전적은 1승 1패 타이를 이루고 있는데 마지막 대결이 꽤 오래됐어요. 네, 2010년에 한 번, 2013년에 한 번 만났기 때문에 사실상 두 선수가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대 전적입니다. 나이도 비슷한 두 선수가 만났는데요. 자, 진시영 선수가 먼저 이름표를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한은규 선수가 좀 도발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좀 고민하다 붙였으면 그래도 마음이 푸근할 텐데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붙였기 때문에 진시영 선수가 약간 화날 수도 있는 그런 대진 추첨식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두 선수가 재미있는 게 서로가 서로를 만났지만 사실 네. 상대는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마음이 두 선수가 모두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시영 선수는 이세돌 선수와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곳에 갔고요. 또 반대로 한은규 선수는 신진서 선수와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특히나 진시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상대일 수도 있는 이세돌 구단에게조차 도발을 했거든요. 이기실지 모르겠지만 천하의 그렇죠. 이세돌 구단, 네, 아무리 상대가 랭킹 2위 이 신진서 선수라도 이기실지 모르겠지만 당했으면 여기서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니터를 보다가 지금 리모컨을 던졌을지도 깜짝 놀랐을 모르는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현장에서 저 인터뷰를 잘 못 봤다면 결국 지금 알았거든요. 네. 만약 그 매치가 성사가 돼도 재밌을 것 같고요. 어째 네. 됐건 두 선수가 서로에게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결 그래서 기다려집니다. 네, 이 두 선수를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 네. 진시영 선수는 좀 속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한은규 선수는 굉장히 속기파잖아요. 맞습니다. 한은규 선수가 속기파이고 진시영 선수는 속기파가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둑판에서 보여주는 기풍도 약간 그 기질이 다릅니다. 네. 한은규 선수는 굉장히 급하게 이 전투로 몰아가는 스타일이고 진시영 선수가 전투를 피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 선수는 좀 느긋하게 자신의 유리한 전투까지는 기다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른 기풍과 또 착점 속도를 보이는 두 선수 이 대조적인 만남이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네, 두 선수 과연 오늘 어떤 바둑을 보여줄까요? 대국장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 오늘 개막전입니다. 자, 한은규 6단과 진시영 7단이 만났고요. 네, 앉아있는 자세조차 대조적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편 한은규 6단과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진시영 선수. 오늘 대국장이 좀 우주 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좀 더 신비로운 바둑을 두 선수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후회 없는 대국을 하겠다는 한은규 6단입니다. 네, 지금 이 데이터가 닉네임도 그렇고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기풍에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강한지 이것조차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작성을 했는데요. 보면 한은규 6단이 끝내기와 감각에 자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감각은 누구나가 인정하지만 사실 이 선수의 끝내기가 강한 것은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네,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후배인데 이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멘탈에서 조금 약점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선수가 번개손 아니겠습니까? 착점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러다 보면 인간인 이상 실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선수의 약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그때 실수가 실수를 부르고 해서 판을 그르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그것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평가를 한 본인의 이런 정보인데 인지도 3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5점 만점이거든요. 네, 본인 인기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인기 없다고 하기에는 약간 자존심 상하고 그냥 적당히 섰습니다. 번개손을 자랑하는 한은규 6단이고요. 자, 이에 맞서는 진시영 7단입니다. 네.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 근데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진중한데 평소에 만나면 이런 개그맨이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이고요. 네. 이거 무슨 제스처인가요? 그래서 일단 한은규 6단을 향한 도발이 아닐까 싶은데 재미있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떤 겸손한 딱딱한 멘트와는 다르게 이제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었고요. 일단 진시영 7단 보면 닉네임에 본인이 스스로 돌고래라고 적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혹시 닮아서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닮아서일까요? 네, 제가 이 진시영 선수와 같은 연구실에서 있었고 그때 붙여진 별명이 돌고래였는데 지금보다 진시영 7단이 조금 더 살이 올라 있을 때 좀 더 통통하던 그 시절에
풍겨 나오는 그 인상과 느낌이 돌고래 같다고 해서 약간 귀엽기도 하고요. 그래서 붙여진 동료 기사들이 부르는 별명입니다. 네, 지금도 뭐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진시영 선수의 정보는 이 한웅규 선수와는 조금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참 이거 보면 아주 재밌어가지고 네,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다 그냥 애매하게 적고 인기에서는 본인 스스로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다가 멘탈에서 5점을 적었는데요. 만점을 적었어요. 제가 진시영 7단이 제 동문 후배입니다. 같은 동문이어서 어렸을 때 모습도 봤고 그리고 입단하자마자 저와 같은 연구실에서 약 10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하셨다고요? 네, 본인이 어디를 믿고 멘탈이 강하다고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멘탈이 강하다고 한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강한 멘탈을 자랑하는 또 진시영 7단입니다. 상대 전적은 1대1 타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대결 2013년이었습니다. 꽤 네.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큰 의미 없는 상대 전적일 수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대국이 시작이 됐는데 혹시나 모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시간 누적 방식, 피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한 수 착점할 때마다 자신의 시간이 30초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0초 이내에 착수하기만 하면 지금의 저 시간보다 본인의 시간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주어진 30분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30초씩 계속 누적이 되게 되니까요. 네. 그 중간중간에도 지금 보시면 30분 한 40초 정도에서 착수를 하니까 31분 13초로 늘어났죠. 그렇게 자신의 시간이 30초씩 늘어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에 장점이 있다면 시간을 몰아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읽기 방식은 단수 같은 장면에서도 초읽기라면 그 다음을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아끼고 아웃할 때 착수하잖아요. 네. 피셔 방식을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게 약간 손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속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약간 준속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일반적인 기전으로 비교해 본다면 한 농심신라면 배나 또는 바둑리그의 장고대국 정도 혹은 그것보다는 약간 속기에 속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 완전한 속기는 아닙니다. 네. 자, 진시영 7단 최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 치러졌던 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어요. 맞습니다. 문경세제배라고 해서 원래는 아마 대회였다가 이제 프로에게도 오픈을 해서 프로와 아마가 함께 치르는 대회인데 이게 이제 체력전이기도 하고요. 집중력도 중요한 것이 하루에 몇 판을 두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한번 삐끗하기도 쉽고 그리고 대회 방식 자체가 피처 방식 중에서도 이건 정말 완전한 피처에 딱 걸맞는 대회입니다. 각자 10분이 주어지고 10초씩 추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속기였는데 딱 그 대회에서 결승까지 진격을 해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대회에서는 또 이지영 구단이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방송에 앞서 이지영 선수를 우연히 만났어요. 네, 커피 마시다가 만났다면서요. 네. 자, 그래서 이 진시영 선수와 오늘 한웅기 선수가 대결을 한다고 했더니 네. 이지영 선수는 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듯한 두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면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는 이제 판에서 느껴지는 기질은 다르고 인간적인 그런 기질은 좀 닮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뭐 이지현 선수가 저랑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두 후배 기사입니다. 네, 인간적인 면이 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성격적으로 본다면 어떤 면이 비슷할까요? 일단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세상 걱정 없는데 물론 걱정은 있겠죠. 근데 네. 얘기하다 보면 별로 걱정이 없어 보이는 듯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요. 그런 면에서는 선배 기사 중에는 약간 박영훈 구단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좀 풍겨주는 선수들입니다. 아, 그래서 또 진시영 선수가 이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좀 유쾌하게 되는 그런 돌고래 같은 매력 있는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초반부터 이 3-3 컬렉션이라고 할까요? 아, 네, 맞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저렇게 3-3을 들어가는 포진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지금도 이제 개발 중이기도 하고 또는 개발이 멈췄다고 알려진 인공지능도 있는데 극한으로 개발을 했을 때 같은 방식으로 그 같은 알고리즘으로 극한으로 개발했을 때 인공지능마다 애용하는 포석이 다릅니다.
그게 좀 재미있는 점이고요. 지금 이렇게 걸치고 나서 3-3을 들어가는 것은 알파고가 많이 사용하던 그런 정석입니다. 네. 그 이세돌 구단과 대국하던 알파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한참 더 개발했을 때 알파고가 많이 사용하던 포석이고, 근데 보면 그 중국의 인공지능 죄이 같은 경우에는 이 포석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왜 다른 포석이 될까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네,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언뜻 그냥 비전문가로서 들은 것을 풍문으로 들은 거 어설프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이제 이세돌 구단을 꺾었을 때 그 알파고 연구팀도 그랬고, 이게 그 여러 개의 인공지능을 동시에 연구를 시켜서 가장 강한 인공지능을 이제 이세돌 구단과 붙였는데,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수를 선택하게 됐고 이 실력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저 인공지능보다 이 인공지능이 강한지, 이런 것은 연구팀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연유로 포석도 다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이제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면 그 전문가분들께 사과드리고 꼭 좀 저에게 연락 주셔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바둑TV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선수 지명식 때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인터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개인적인 친분도 상당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그리고 한은규 6단이 조금 더 입단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미 입단한 지 10년이 넘어갔습니다. 뭐 이 정도 그 시절이라면 두 선수는 모르는 게 더 이상하죠. 네. 두 선수가 나이가 일단 비슷하고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외향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대국을 앞두고도 두 선수가 이제 마주 앉아 있었는데 대국장이 아니라 마치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겨서 네, 바둑TV 지금 담당 PD가 깜짝 놀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프로기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대국이 시작되니까 아까 눈빛 보셨죠? 네, 바로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저 3-3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을 3-3을 들어갔을 때 가장 간명하게 처리되는 것 중에 하나인 이쪽을 두고 여기를 치받고 좀 간명하게 선택이 되었고요. 반대쪽 3-3, 여기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을 때 이곳 3-3 들어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이면서 가장 간명한 형태가 이쪽을 두고 나서 2단 젖히는 정석입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끊고 이 진행대로 흘러가는 것이 좌상 쪽이 이 형태일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을 나중에 백이 좀 더 진행을 시키면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끊는 진행이 되는데, 네. 이때 뭐 흙은 끊을 수 있고, 일단 간명한 설명을 위해서 잡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여기 날일자가 워낙 빛나는 자리입니다. 아, 흙이 차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흙은 백이 여기를 밀어가면 이쪽이 아까 장면에선 터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차지하고, 백이 이렇게 이쪽을 틀어 막으면 여기 날일자를 선점할 수 있어서 이 정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흙이 반대쪽으로 막는 것은 잘 나오지 않는 형태일까요? 반대쪽으로 막는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쪽으로 막으면 이제 다른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을 끊고 싸울 때 아무래도 흙이 벽이 있어야 여기를 끊고 싸우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전투적으로 두려고 할 때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진행도 많이 사용이 됐던 진행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여기 한 칸 띄는 진행. 일단은 좀 더 대중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었네요. 약간 비틀었어요. 네. 늘었다면 다음에 한은규 6단은 여기를 밀거나 혹은 이렇게 날일자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일단 비교적 간명한 처리가 된 후에 진시영 7단은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붙이고 젖히는 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두 곳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자, 진시영 7단의 기풍을 좀 본다면 이지연 선수는 굉장히 간명하고 알기 쉽게 두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전투를 끝까지 피하거나 이런 이유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좀 기다리는 유형에 가깝고요. 그러다가 상대가 좀 무리했다 싶을 때 그때는 강하게 치고 나가는 기풍입니다. 그래서 초반 진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명하게, 뭐 실전에서도 그렇고요, 선택을
계속 쉽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자리를 짚어주셨는데, 자, 진시영 7단은 다른 곳을 선택을 했어요. 네, 방금 전에 말 안 걸어주셨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흙이 여기, 여기, 여기 이 세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말씀을 네. 드리려고 했는데 실전의 선택은 여기였습니다. 제가 말을 자주 시켜야겠어요. 아, 네. 말을 안 하시면 제가 해설을 하고 또 틀리고 창피하고 네. 네, 자주 좀 말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은규 선수가 다시 한번 3-3에 침입을 했고요. 예전에는 이쪽으로 걸치는 진행이 많았죠. 초반에 3연성을 펼쳤을 때도 그렇고 보통은 이렇게 걸치는 진행이 많았지만 요즘은 이쪽 형태가 어떤 식이든 또 이쪽이 어디에 돌이 있든 상관없이 3-3을 들어가는 수가 이제 최고로 선호하는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단 젖히는 선택은 어떨까요? 지금 2단 젖히는 선택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흑돌이 있다는 것은 이쪽을 좀 키우겠다는 생각인데 2단 젖히는 정석은 중앙을 키우기보다는 좀 더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 2단 젖히는 것은 저는 선택을 안 할 것 같고요. 실전도 이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뭐 백이 여기를 붙이고 늘 때 뭐 이쪽을 다가선다거나 혹은 뭐 여기를 밀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2단 젖히는 선택은 이 3연성을 편 것과는 좀 맞지가 않는 작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은 좀 더 중앙지향적인 그런 선택을 했고 앞서 대국장의 분위기가 마치 우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딱 진시영 7단이 두는 게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을 연상케 하는 우주류입니다. 물론 한 가지 오게티가 있다면 여기 3-3이 우주류와는 조금 안 어울리긴 하지만 이쪽 형태만 본다면 그 유명한 우주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면이 온통 파란색인데요. 네, 정말 두 선수가 색다른 기분으로 대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흑을 잡을지 백을 잡을지 알았다는 듯 옷도 그렇게 선택을 해서 입고 있고요. 진시영 7단이 흑번이죠. 네. 네, 흑번에 어울리는 옷 색깔. 한은규 6단은 사실 평소에 실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고 이것은 아마 진시영 7단이 워낙 우주를 지금 대세력 작전을 우주류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재밌습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네. 저런 수 선택하는데 지금 1분 조금 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선택이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저런 수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일단 저기 붙이는 수 자체는 예전에 봤다면 저게 정말 마우스 미스인가 할 정도로 이상한 수이지만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에 물론 저것은 이제 중반전에 나오는 수법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대 모양에 삭감할 때 붙이는 수를 여러 차례 인공지능이 선보인 바 있고 이미 인간 세계에도 이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일단 여기를 뒀을 때에는 어느 한쪽으로 흙이 젖혔을 때 반대쪽을 백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끊고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축이 유리한지를 먼저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축은 아슬아슬하지만 백이 유리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네. 비켜가네요. 그럼 반대쪽으로 한번 볼까요? 네. 반대쪽으로 젖혀서 또 축이 만들어지겠죠. 이 축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축이 됐을 때도 이것도 아슬아슬한데 백이 축이 유리합니다. 물론 이런 단수 같은 게 있다면 조금 달라지지만 또 백도 여기 끊는 수를 통해서 다시 축머리가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축은 백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흑도 이 젖히는 수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젖히지 않거나 아니면 젖혔을 때에는 이런 곳에 한 번 더 단수 치는 진행을 하거나 왜냐하면 단수 칠 때 여기를 잡는 것은 이것은 흑도 다시 뒤로 단수 치면서 훨씬 좋아진 이 자세를 통해서 흑도 어느 정도 둘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어서 받아주기에는 좀 당했을까요? 일단 어느 쪽이든 네.
는다면 아마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느는 쪽이 좀 더 약해야 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흙 쪽이 이곳이 더 두텁고 이곳이 좀 더 얇기 때문에 이쪽을 늘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느는 수는 일단 기분은 내키지 않습니다. 늘 가능성도 있지만 기분은 늘고 싶지 않아요. 자, 한웅규 선수가 다시 착석을 했고요. 자, 두 선수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자, 한웅규 선수는 좀 입단이 빠른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2008년에 입단을 했는데요. 그 이후 바로 성적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내 기전이 아니라 세계대회, 당시에 이 BC카드 대회라는 세계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세계대회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초단이었죠. 제가 그 당시가 생생한 이유가 한은규 6단이 BC카드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킬 때 그 재물이 된 기사들 중에 저도 예선에서 한번 재물이 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한은규 6단이 얼마나 정말 돌풍을 일으켰는지 네. 기억이 선명합니다. 한웅규 선수가 그 당시에 또 랭킹 2위였던 이 강동윤 선수를 16강에서 꺾었고요. 네. 8강에서 좀 아쉽게 좌절을 하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조훈현 구단의 어떻게 보면 세계대회에서 마지막 정말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대회인데 당시의 대국 내용도 한은규 구단이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약점으로 꼽히는 약간의 그 경솔한 부분 그게 나중에 후반부에 나타나면서 아쉽게 패하면서 결국은 그 진격이 8강에서 멈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를 좀 더 말씀드리면 조훈현 구단은 준결승에서 당시 세계적인 기사였던 구리 구단에게 또 반집을 졌고요. 그래서 아쉽게 그 대회에서는 구리 구단이 뭐 결승까지 진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은규 6단이 당시에 비록 뭐 조훈현 구단에게 돌풍이 막히긴 했지만 당시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자, 한웅규 선수의 이 선수 경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09년이 커리어 하이 시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선수가 뭐 횟수로는 10년이 넘고 뭐 만으로 해도 약 10년 정도 이제 프로 바둑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입단 2년 차가 가장 성적이 좋았던 시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네, 이 선수는 오히려 그 프로 바둑계에서 커리어를 쌓은 것만 보면 약간 대기만성형에 가까운데요. 사실 이 선수가 입단 전에도 유명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바둑 실력이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도사범이었던 그 프로 기사들이 이 선수의 기재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한 적이 있었고 입단 직후에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둑리그에서 감독들에게도 지명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괴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갑내기 중에 너무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는 점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뭐 김지석 선수, 강동윤 선수, 그리고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당시에 어린 시절에도 활약을 했던 뭐 천야오에 선수, 네. 일본의 이야마 유타 선수 등이 있어서 약간 그 그늘에 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2004년에 입단을 한 진시영 선수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 대기만성형처럼 10년이 딱 지나니까 그때서야 빛을 발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세계대회에서 일단 그 8강까지 진격을 했었는데요. 당시가 진시영 7단의 세계대회 성적 중에 가장 좋은 그런 커리어를 찍은 시점이었고요. 당시 이제 박정환 구단에게 패하면서 아쉽게 진격이 멈추긴 했지만 뭐 그 정도만 해도 대단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중국의 인류 기사들 뭐 터자시 구단이라던가 네. 이런 선수를 꺾으면서 대단한 활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실력으로도 그렇고 어떤 재미있는 멘트로도 그렇고 또 한 번 이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삼성화재배에서 구리 구단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진시영 7단이 아주 파릇파릇한 신예 기사 시절입니다. 근데 구리 구단을 만났을 때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구리 구단을 꺾을 확률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반집이 이겼어요. 당첨이 됐네요. 네, 당첨이 됐죠. 그래서 16강까지 진격을 했던 그 기억도 있는 선수입니다. 자, 앞서 진시영 선수가 본인의 멘탈을 최고점을 줬거든요. 네. 저는 이 이유를 이 기록에서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시영 선수에게 이 연승 머신이라는 이 닉네임을 좀 붙여주고 싶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예. 2014년에는 무려 15연승을 기록을 했고요. 네네. 2015년에도 또 9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거의 매년 연승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또 멘탈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약간 반론을 제기하면 이 선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슬럼프도 자주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기세 탈 때는 쭉 치고 올라가다가 약간 꺾일 때도 있기 때문에 아, 잘 나갈 때는 멘탈이 확실히 강한 걸로 네.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 좀 잘 나가는 시점 아닐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성적 컨디션 뭐 이런 게 나빠 보이진 않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문경세제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컨디션은 하이를 찍은 것으로 네.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자, 한웅기 선수가 2단을 젖혀가니까 진시영 선수가 한술 더 떴습니다. 네. 지금 아주 독특한 그런 수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백이 젖히니까 뒤로 젖혔습니다. 역시 이쪽 끊는 싸움은 양쪽 축이 다 불리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뒤로 젖혔고 이제는 양단수가 급해진 백이 약점을 지켰죠. 크게 이 선택이 일감은 아닌 이유가 지금 한은기 6단이 별 고민 없이 여기를 이은 선택도 아마 그러할 것 같은데요. 이 수가 일감이 아닌 이유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늘면 여기를 단수치고 쭉쭉 밀렸을 때 애초에 흑이 기대했던 세력보다는 조금 눌린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이으면 여기 젖히는 수가 있고 여기를 이으면 여기 젖히는 수가 모양이 괜찮고 이쪽을 늘자니 여기를 끊고 이쪽을 주면 이건 별로 좋은 그림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네. 또 한 번 지켜야 되겠고요. 일단 진시영 실단이 고민 끝에 실전의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수가 흑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 장면인데요. 자, 두 선수 시간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은교육단은 끝날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바둑TV의 마스터즈 예선전을 봐도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 현장에서 제가 대구를 했던 그 선수들에게 들어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뭐 흑 1시간 남았습니다. 이런 멘트가 게시계에서 나와서 선수들이 깜짝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속기파 기사들은 대부분의 수를 30초 이내에 착수를 해서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정말 1시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대국 시작할 때 한은기 6단도 30분의 시간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33분 45초가 남아있어요. 확실히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선수 자체도 그렇고 속기파입니다. 중앙 선택. 늘었고요. 네, 끊고 단수까지는 확실하고 여기서는 좀 고민을 하겠죠. 네, 아무리 한은기 6단이 속기파라고 해도 여기서는 생각을 안 하면 네, 그건 이상합니다. 일감은 역시 호구일까요? 일감은 호구입니다. 근데 호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을 판단해 본다면 여기서 백이 이 자체 행마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데를 늘어서 이쪽을 활용하는 것을 없애면서 이 세 점을 압박할 수도 있고 일단 이런 선택이 어떠한지를 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데 한 칸 띄어서 만약 받는다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런 공격이 더 모양이 나은지 또는 이 수는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것 같진 않지만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 두면서 밀면 치받고 지금 그 수는 그렇게 빨리 드나요? 젖혔어요. 네.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진행보다 한술 더 뜬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막으면 여기 붙이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습니까? 흑이 한 점을 잡는다면 그때 이제 여기 두 점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네. 원래 여기 아무런 돌이 없었을 때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밀어서 다음이 없습니다. 근데 막을 때 이렇게 붙이면 두 점을 잡는 것과 여기 한 점을 잡는 게 맛보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만약 흑이 양쪽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구 치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
땐 단수치고 이을 때 또 한번 이렇게 느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은 뭐 괜찮다라고 일단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톡톡 튀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빨리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수가 눈에 보이는 맥점이긴 합니다. 근데 저수를 선택하기까지는 과연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역시 번개손 한은규 6단답습니다. 흙이 막아주는 것이 백의 의도라고 한다면 좀 거스르고 싶은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여기서 반발한 다음에 이제 여기 미는 수는 있습니다. 네. 밀 때 여기를 늘어가면 그때 이쪽을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이제는 여기를 붙여서 두 점을 잡고자 하는 수는 이 교환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도 미리 교환되어 있는 여기 흑돌과 여기 백돌로 인해 흑의 수가 한 수 늘어났고 이것은 백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네, 이것은 좀 다르죠. 아마 여기를 밀면 이쪽 느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신의 길을 가고 다음에 백은 발빠르게 이제 다른 곳을 선점하는 그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진행은 제가 볼 때는 백이 좋습니다. 다른 곳을 어떻게 연타해도 여기가 별로 유쾌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는 막고 싶은데요. 지금 진시영 실단의 머릿속은 백이 여기를 뒀을 때 과연 그 뒤에 어떤 진행이 좋을지 그걸 판단하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이후를 그려보고 있겠군요. 자, 한웅규 선수는 판을 좀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한웅규 선수 이 번개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재미있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네. 자꾸 저한테 떠넘기시네요. 네, 한국의 육단이 좀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시네요. 네, 그 닉네임이 네. 예전에 별명이자 뭐 닉네임이 이제 반상의 오바마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입단했을 당시에는 약간 지금보다 피부톤이 어두웠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오바마 대통령과 좀 닮았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여졌는데 이번에 스스로 이 닉네임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그 닉네임을 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번개의 손이라고 적지 않았을까. 뭐 번개의 손이 또 한은규 육단을 잘 표현하는 닉네임과 동시에 언론에서 이미 뭐 사용이 된 적 있는 네. 그런 닉네임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그렇죠. 아, 막는 맞습니다. 자리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기세의 진행이라면 한 점 잡고 두 점 버리고 이런 진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역시 그렇죠. 이건 뭐 기세입니다. 이게 안 좋아도 할 수 없습니다. 흑 두 점도 굉장히 요석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래 애초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흑의 형태에 대해서 백이 여기를 붙이면서 시작된 싸움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잡는 것은 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흑이 여기서 한 점을 잡는 자세도 워낙 좋고 그 다음에 좀 더 괴롭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자, 서로 기세 진행입니다. 흑은 반발을 하면서 또 귀를 차지할 수가 있고요. 백은 흑 두 점을 수중에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적인 맥점이 보이면 즉각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한은규 6단 바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수익기가 빠르고요. 어떤 천재적인 발상이나 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수법 이런 거에 굉장히 능통한 선수입니다. 한웅규 선수의 또 특징 중에 하나라면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수익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만큼 또 후반전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네. 특히나 이 중반전에 좀 뛰어난 점이 있는데 이 선수가 수익기가 강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은 시간이 많고 상대는 시간이 별로 없는 채로 중반전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빠른 손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아낌없이 교환을 시킵니다. 지금 약간 애매한 자리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기 한 칸 뛰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붙인 이유는 되지만 반대로
이 중앙 쪽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 이런 데를 덮어 씌워서 이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걸 없앴다는 것은 약간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중앙보다는 좀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실리적인 선택을 했고요. 이제는 여기를 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덮어 씌운다면 백이 굉장히 갑갑합니다. 그런데 흙도 거의 안정이 되어 있는 자세라서 한은교육단이 부분적으로 이쪽을 받는다면 뭐 이곳 정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지금 아예 이 세 점은 그냥 가볍게 보고 이런 데를 둬도 흙이 원하면 항상 두 점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 한 점 살리는 정도니까 전체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고 다른 데로 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엔 한웅규 선수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태껏 빨리 진행을 해온 번개손 한웅규 선수인데 자, 이번에는 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슛은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강전) 첫 경기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한웅규 6단과 진시영 7단의 모습이 보이고요. 다음 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한은규 6단. 발 빠르게 두지 않으면 한은규 6단이 아니죠. 지금 이쪽을 방치한 채 여기를 젖히고 받으니까 이쪽을 젖혀갔습니다. 일단 좀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2단을 젖혀서 좀 선택을 했는데 보통 끊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 끊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좀 더 기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 젖힌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젖혔을 때 그냥 잡으면 여기를 끊고 따낼 때 여기를 끊어서 흙 3점이 잡히는데, 이 교환이 없다면 이런 수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쪽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 한은규 6단이 하나 젖히고 막을 때 이쪽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볼 때 지금 한은규 6단의 머릿속 구상은 한 이 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여기를 끊고 그때 여기를 두면 늘고 여기 날일자, 이 정도 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거 내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이거 내지는 끊을 때 이쪽으로 잡고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좌변의 간격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제 생각엔 아까가 조금 더 일감에 가깝고요. 이 선택을 하는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흙이 축이 유리한 경우에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나서 한 점을 잡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왠지 저는 흙의 입장으로 썩 내키지는 않는데요. 네, 역시 그냥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축은 되지 않아도 이 중앙 쪽으로 뭔가 흙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네. 차라리 그냥 끊고 나서 다음에 여기 끊는 걸 노리는 편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백은 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호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과 이쪽을 호구 치는 것은 뭐 비슷한 맥락이고요. 근데 보통은 호구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와 있는 선택이네요. 여기와 여기를 이제 맛보기로 하는 그런 진행입니다. 늘고 여기를 두고. 백은 상변에 좀 힘을 실어주네요. 네. 혹시 여기도 선택하나요? 너무 좋은 자리긴 합니다. 여기가 백도를 살리자니 너무 밑으로 이 선을 박박 기어서 이건 좋지가 않고요. 네. 버리자니 상변 쪽이 좀 뭔가 애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반대로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 한 방이 워낙 아파서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시영 실단이 지금 이 양쪽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상 구단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라면요. 네.
제가 바둑을 두고 만약 한 10초 바둑이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선택을 해야 한다 하면 네. 저는 여기입니다. 감각적으로. 네.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내일 되면 또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이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선수로 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올릴 자리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영 7단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바둑TV배 마스터스 정말 다양한 시도로 또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저희한테 이 정보를 좀 많이 써서 줬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선수들이 직접 본인의 승전곡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두 선수가 굉장히 또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웅규 선수는 박정상 구단 혹시 이 노래 아실까요? 아,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실까봐 약간 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솔직히 모릅니다.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자, 오늘 한웅규 선수가 이겨야만 또 이 노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최근 노래입니다. 네. 이 마마무라는 그룹의 이 아이돌 가수인데 아, 마마무는 알아요. 네. 마마무도 알고 그 네. 가수 화사 씨도 아는데 어. 제가 이 노래는 모르겠습니다. 노래만 들어본 적이 없으시군요. 네, 네. 그 정도로 아저씨는 아니에요. 자, 화사가 부른 이 멍청이라는 곡을 또 한웅기 선수는 본인의 승전곡으로 선택을 했고요. 진시영 선수도 꽤 최근 노래인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연막 작전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 이제는 어느덧 30대에 접어들었지만 그것을 조금 감추기 위해 방탄소년단의 Love Myself. 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노래를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두 선수 중 어느 선수가 이기더라도 저희로서는 또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바뀐 거 아니죠? 이거 신진서 선수가 선택한 곡인데 뭐 진시영 선수 쪽으로 갔다던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도 못 봤고 이렇게 연예인 얘기하는 것도 못 봤는데 이렇게 최신곡이나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을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 지명식 현장에서 이거를 적어달라고 직접 선수들한테 당부를 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찾았기 때문에 평소 좋아하는 노래를 쓰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막 작전이라고 한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진시영 선수와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꽤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지만 이런 노래를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또 네. 노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예. 진시영 선수하고는 혹시 뭐 노래방도 자주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뭐 한두 번 갔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네. 혹시 애창곡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네. 이 애창곡이라고 해도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부른 걸 혼자 부르기는 어렵잖아요. 네. 아이돌 가수의 노래는 좀 부르기는 어렵죠. 아무튼 네, 진시영 선수는 방탄소년단, 한웅규 선수는 화사, 30대에 접어든 두 선수에게 약간 의외의 선곡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32강전에 진출한 선수들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 가장 어린 선수는 아직 10대예요. 그런가요? 제가 지금 나이까지는 미처 지금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있는데요. 누구였죠? 문민종 이단이죠. 2003년생이요. 네. 설현준 선수와 만나죠. 또 내일 경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문민종 선수의 선곡이라면 저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선곡인데 네. 역시 좀 의외의 선곡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가장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은 좀 이세돌 선수 그리고 또 조한승 선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그쪽의 선곡은 예상이 되실 것 같아요. 예상이 되긴 되는데 네. 이제 조한승 구단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도 많이 같이 가봤고요. 그래서 네.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옛날 노래 좋아했거든요. 뭐 김연우의 뭐 사랑한다는 흔한 말 네,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SG 워너비를 부른다거나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선수들의 선곡을 또 예상을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네요. 네. 저희가 이야기한 사이에 진시영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상변이고 한 칸 더 갔습니다. 네. 날일자가 아니고 눈목자까지 크게 벌렸고요. 지금 한 칸 여기를 더 벌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 한 점을 제압한다는
뭐 전체로 본다면 이 세 점을 제압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날일자가 좀 더 확실하고요. 지금 한 발 더 갔다는 것은 날일자로 갔을 때 백이 이쪽으로 다가서고 흙이 막는 자세가 그래도 백에게 넓은 모양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한 발 더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신에 이제 제압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백이 여전히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젖혀서, 물론 이런 수법은 아까 날일자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수법, 혹은 나중에 여기 이제 따내는 것은 거의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붙여서 흙이 이렇게 껴붙일 때 이 타이밍에 뭔가를 활용하는 수법, 이런 식으로 약간 뒷맛은 고약한 감이 있습니다. 네. 그쪽인가요? 받지를 않았어요. 어차피 여기 백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라는 뜻일지. 일단 그렇다면 이제 한은규 6단 입장에서는 하나 따내고 다른 큰 곳을 향하게 됩니다. 일단 기세 충돌이 상당합니다. 오늘 두 선수가 보여주는 기질이 완전 다른 게, 진시영 선수는 여기서 꾹 눌러서 후수로 두텁게 두는 수법, 여기 붙일 때 젖히고 뒤로 젖히는 수법이나 이런 게 좀 뚝심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면, 한은규 선수는 여기를 젖히고 붙이고 또 그 전에 여기를 갖다 붙이고, 여기서도 이쪽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발빠르게 젖히고 젖혀가고, 이런 모습에서는 약간 토끼와 거북이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백으로서는 선택이 좀 쉬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시종 좀 톡톡 튀는 선택을 하고 있는 한은규 선수인데요. 다음 수도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까요? 일단 그 전에 좀 재미있는 심리전을 말씀드리면요. 한은규 6단이 여기 끊고 나서 상대가 여기를 두니까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노타임으로 두다가 당연한 자리에서 잠깐 생각이 머무른 것은, 네. 이수가 일단 약간 의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를 끊어서 생각지 못했던 여기를 당한 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득인지 손해인지 그걸 좀 판단해보는 시간 같고요. 지금 제스처로 봐서는 그렇게 마음에 썩 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수. 한 번 더 밀고요. 확실하게 결정을 하네요. 늘면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뭐 이런 곳이나 혹은 여기를 붙이고 느는 수, 그 정도입니다. 여기 한 칸 띄는 수법이 가장 평범하죠. 왜냐하면 좌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을 넓혀도 이쪽 붙이는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곳이 남아있다면 좀 큰 집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의 중앙 흙 모양 같은 경우에도 곳곳에 백돌이 엷음이 없기 때문에 뭐 서둘러 삭감을 갈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는 자리이고요. 지금 실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여기 한 칸 띄는 수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자, 두 선수의 생각 시간 어느덧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거의 20분 가량이 벌어졌고요. 네, 한은교육단 오늘 두지 말라는 곳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젖히고 붙이는 수는 일감은 아니었고요. 여기도 호구를 말씀드렸는데 살짝 빗나갔고, 방금 전엔 좀 더 과감하게 이쪽은 아닐 겁니다 했는데 이쪽이에요. 박정선 구단과 한은규 선수는 좀 스타일이 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른가 봐요. 근데 제가 실전에서 한은규 6단과 대국을 몇 차례 했을 때도 꽤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 대국 중에도요. 좀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르고, 지금의 이 수, 저는 좀 실수 없는 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은규 6단은 어차피 흙이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파고들면 그때는 한 번 더 모양을 넓혀서 여기도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한은규 6단이 우주류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포진을 생각을 해본다면 거의 지금은 상점벽해에 가까운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초반에 우변 쪽에 진시영 7단이 그려놨던 3연성은 온데간데 없이 네. 사라져버렸고요. 오히려 한은규 6단이 지금 좌측에서 모양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우상 쪽은 과연 여기가 3-3을 들어갔던 형태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화점에 3-3을 들어갔던 백돌이 다 잡혔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까지의 진행에서 서로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그런 수를 많이 선보였지만,
인공지능 형세 판단은 5대 5의 승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아 보시나요? 그 탄성은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시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네. 어차피 50대 50인데요. 뭐. 네. 박정상 구단은 지금 흑과 백 하나를 딱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바로 이야기하죠. 왠지 흑일 것 같은데요. 네, 흑이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그런 형태 판단인가요? 약간 저의 어떤 기세입니다. 이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수를 뒀기 때문에 네. 흑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흑의 선택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지금 장면에서 중앙 쪽을 중시해서 여기를 한 칸 뛴다면 백이 하나 붙여두고 이렇게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뒤에 흑이 후속 수단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 형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중에 흑이 이런 데 붙이면 물론 늘어서 당장 끊는 건 없어요. 끊으면 뭐 축이 흑이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좌변 쪽을 깨러 들어간 그 애초의 의도는 흑이 살리질 못했는데요. 네. 흑이 약간 멋을 부리면 여기를 하나 붙여두는 순간 이런 데가 선수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곳을 갖다 붙였을 때 백의 입장에선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항상 여기가 흑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젖히기도 조금 찜찜하고요. 흑이 당장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단수 치고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후속 수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의 형태가 좀 좋아 보이지 않고 그게 이수를 좀 제가 꺼려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웅규 6단은 나중에 진시영 7단 이쪽을 들어온다면 어떻게 방어해낼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진시영 선수 오늘 신중하게 판을 짜 나가고 있고요. 일단 이 바둑 중반전에 진시영 선수가 좀 시간에 좀 쫓겨서 네. 약간 실수가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한웅규 선수가 시간 공격에 능하고 지금 초반에 시간 사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한웅규 일단 뭐 노타임이에요. 중반에는 시간 트러블에 걸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웅규 선수가 이렇게 판을 시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 최근 또 중국 기사들이 거의 저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다른 느낌은 있습니다. 한웅규 6단은 빨리 두면서 이런 재치 넘치는 수를 많이 구사하는데 이게 이제 가끔 독이 되기도 하고 또 득이 되기도 하죠. 근데 중국 선수들은 기풍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두면서 한웅규 6단보다는 비교적 평범한 수를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또 백에게 선택권이 넘어왔습니다. 자, 흑이 한 칸을 뛴 만큼 백도 같이 키워가는 것이 좀 일반적인 감각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흑의 모양도 넓고 백의 모양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누가 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흑이 먼저 간다면 그냥 쉽게 이런 데만 눌렀다고 해도 다음 한 칸 뛰는 게 있으니까 백이 받았다고 치면 이 한 방으로 인해서 흑의 모양은 한참 넓어지고 백의 발전성은 완전히 깎였기 때문에 네. 백은 지금 이쪽 부분을 가는 게 일감인데요. 네, 역시 왔고요. 여기서 진시영 선수 어떤 선택입니까? 비교적 한웅규 선수가 좀 쉽게 선택을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초반 왠지 좀 진시영 선수가 좀 더 어려운 장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한웅규 6단은 어려운 장면에서도 빨리 선택하니까요.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진시영 선수만 생각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데 젖히는 수를 1, 2분 만에 두니까요. 젖히고 붙이는 이런 수도 사실 선택이 많았고 실전처럼 되면 누가 좋은지 애매한데 이제 그런 선택을 빨리 하니까요. 확실히 한웅규 6단이 좀 속기전이나 피셔 방식이 아주 적합한 선수가 아닌가 싶고요. 진시영 7단이 제가 볼 때 지금 딱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쪽 부분에서부터 삭감을 들어가는 서서히 가는 방법과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갖다 붙이고 여기를 붙여서
바로 치열한 전투로 이끄는 방법. 이 네. 두 가지 선택이 있어 보입니다. 흙이 붙이는 응수타진을 한다면 백은 항상 차단을 해야 하는 자리인 거죠. 지금 장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흙이 뭐 여기를 두거나 이렇게 잡으면 그 전에 백이 두었던 수법들이 조금 허무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뭐 둘 때에도 보이지도 않고요. 네. 다른 큰 자리 갔다가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이제 집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백이 벌려둔 자리가 좀 무색해지네요. 네. 자, 진시영 씨 일단 어느덧 10분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범하게 가는 수와 좀 치열하게 가는 수, 이수와 이수, 이 두 가지가 저의 예상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큰 자리를 가는 건 어떨지 한번 보죠. 이런 자리가 분명 큰 자리이긴 한데요. 백이 한 번 더 한 칸 뛰면서 다음에 이쪽 침입과 모양을 넓히는 것을 본다면 점점 흙이 침투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아, 좀 깊어질까요? 네. 제가 흙이라면 이수부터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 왔어요. 통하셨네요. 네. 자, 물어보는데 여기서도 노타임으로 네. 봤네요. 제가 저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한은교육단은 뭐 한 1초입니다. 1초. 흙이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약간 무겁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 한 칸 뛰는 수는 그래서 조금 꺼려지게 되는 면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뭐 잡히지 않겠죠. 근데 좀 무겁습니다. 흑마가. 좀 일방적으로 몰리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선수 교환이 되는데 이걸 좀 활용 못했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느낌은 여기인데요. 해설자는 그냥 느낌으로 말하면 되지만 대국자는 느낌을 읽어야 되거든요. 박정상 해설위원 앞서 또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 마스터스라는 이 명칭과 또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이게 잘 모르시죠? 워낙 안 유명한 대회에서 제가 우승을 했어요. 그때 대회가 이제 전문 기사들의 그 단수당을 가지고 십시일반해서 만들었던 첫 번째 대회였고요. 2005년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네, 제가 좀 약간 옛날 사람 같이 보이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박정상 구단이 유독 좀 몸이 근질근질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항상 몸은 근질근질한데요. 네. 저기 앉아서 대국하면 또 뇌가 근질근질거리면서 지끈거리고 해서 네, 지금 좋습니다. 자, 역시 붙여갔습니다. 근데 예상했다는 듯이 또 바로 받았어요. 역시 이수도 항상 여기가 흙의 권리라고 본다면 뭐 이수밖에 없죠. 역시 반대쪽에서 맞기는 좀 어려운 자리군요. 네, 이쪽으로 뒀을 때는 여기가 항상 이제 흙이 두면서 여기 끊는 게 생기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막았습니다. 자, 선택은 계속해서 진시영 선수에게 넘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선택의 장면이 왔는데요.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은 여기와 여기가 먼저 떠오르는 수법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일단 여기 끊는 수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를 늘었을 때 과연 여기 끊는 것과 이 한 점을 이용하는 것을 엮어가면서 어떤 수법이 있을지. 아래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아래쪽도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여기를 단수치고 이을 때 이쪽 어딘가를 백이 받는 자세에서 여전히 이쪽이 이제 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흙이 이런 데를 젖히면서 잡히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안쪽으로 파고 들겠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 끊는 단점이 있다면 백도 공격가는 자세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끊을 때 항상 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 점이 약간 자충에 채워져 있습니다. 실전 단수를 아끼고 이었고요. 지금 여기 느는 수, 여기 다 합쳐서 한 30초 사용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좀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자신이 없을 때도 빨리 둔하는 게 육탄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근데 지금 형태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과 제가 볼 때는 한은기 육단이 이 형태에선 이거밖에 없잖아라는 느낌으로 빠르게 선택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 아끼지 않고 결정을 합니다. 진시영 7단 입구자로 물어보는데요. 약간 응수타진 느낌도 있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봐야 정확히 판단은 되겠습니다만 한 칸 띄어서 받으면 여기로 두고 백이 찝어서 받으면 하나 단수 치고 나서 그때는 안쪽으로 받고 아, 그 응수타진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백의 응수에 따라 좀 다음을 선택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한 칸으로 받을 때는 늘어서까지 파고드는 것이 좀 가능한가요? 일단 여기를 찝었을 때보단 자세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자세에서는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끊는 자세가 백도 모양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게 된다면 백돌이 여기에 있을 때에는 아까 같은 자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좀 한 발 늦춰진 느낌이죠. 네, 이렇게 백이 둔다면 백돌이 여기 있을 게 여기 있는 느낌이고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흙이 끊어서 잡히긴 하지만 이 정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제는 이 세 점 쪽을 공략을 해서 뭐 이런 데 붙인다던가 했을 때 이 세 점의 자충을 공략해서 타개가 가능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한웅규 선수 이번에는 좀 고민을 하네요. 딱 하는 게 6단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예상했던 수를 상대가 두면 네. 그때는 제깍 손이 나가고요. 좀 예상을 못했던 수가 진시영 7단에게 나오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우상에서 이 따내는 자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렇게 길진 않네요. 자, 늦춰받았습니다. 흙에 호구 쳐서 모양을 잡는 정도로는 좀 만족스럽지는 못할까요? 아니요, 이 선택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선택을 했을 때는 여기 젖혀 있는 게 가능한지까지는 좀 보고 싶어요. 이게 가능하다면 여기서 백이 뒤로 받아야 한다면 흙도 자세가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런 자세가 만들어진다면 흙도 충분하고요. 근데 제가 앞서 이제 젖혀 있는 게 가능한지를 봐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 잡으러 오는 수단이 있을까요? 이걸 잠깐 보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 끊을 때 이어야 되고 안에서 살진 못하지만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흙이 여기를 뒀을 때 약간 애매한가요? 혼자만 알고 계실 건가요? 제가 지금 약간 애매하게 네.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여기 교환이 되어 있다면 여기 교환이 미리 되어 있다면 여기를 이어서 쉽게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중 가서 잡으러 갈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흙돌이 여기 하나 오기 때문에 아, 따내는 것이 선수로 듣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흙이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보여드리면요. 근데 이 자세에서 흙이 이 교환 없이 그냥 둔다면 이제 백이 찝어서 공략 가는 게 흙의 입장에서 조금 성가시고요. 막으면 여기 이 붙임수가 양쪽 자충을 만듭니다. 그래서 흙은 이제 따내는 걸 선수로 할 수는 있지만 차이가 있다면 아까는 여기를 따내고도 여기가 한 집이 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반집이기 때문에 어, 이 차이는 큽니다. 이거는 살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 좀 더 깊이 있게 봐야겠습니다. 네, 확실하지가 않네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진행이 수수는 길지만 진시영 실단이 호구 칠지 늘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익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역시나 늘고 나서 그 다음에 타개하는 수익기. 방금 전에 흙의 대마사활과 이 수익기를 놓고 지금 생각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제 생각 시간 5분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네. 지금 진시영 실단 볼에 바람 넣고 있는데 저런 모습 때문에 이제 돌고래라는 별명 동료기사들이 많이 부르면서 많이 볼을 꼬집었죠. 네. 실토하겠습니다.
돌고래가 주는 이미지가 네. 좀 귀엽고 약간 서글서글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딱 진시영 선수의 인상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남을 즐겁게 해주고요. 이타적인 선수입니다. 유머 감각도 그렇게 좋다고. 네. 그러니까 그 구리와의 일화가 나왔죠. 네. 로또 당첨된 것 같다고 했던 그 일화를 봐도 진시영 실단이 그냥 첫인상은 왠지 좀 진중할 것 같은데 그렇게 무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선수가 또 이 32강전 대진표를 선택한 이유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요. 진시영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세돌 구단을 좀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한웅규 선수는 또 반대쪽을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32강전에서 빅매치가 몇 판 있어요. 제가 꼽는 빅매치는 3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빅매치 중에 빅매치겠죠. 근데 이세돌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바둑이 그 중에서도 탑이고요. 그 대결이 가장 뭐 기자단 분들도 그렇고 프로 기사들 또 바둑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가장 주목을 끄는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바로 옆조에 있는 한윤규 선수와 진시영 선수 응원한 선수가 다르죠. 네. 진시영 선수는 이세돌 선수와 두고 싶어서 지금 그 위치에 본인의 이름표를 추첨식에서 붙였고 한은규 선수는 신진서 선수와 두기 위해서 붙였고요. 다른 선수를 응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미 두 선수 모두 16강전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고요. 네, 분명 서로 할만하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진시영 선수가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그 개막식 인터뷰에서도요. 추첨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름표를 빈 공간에 붙이고 나서 아마 바로 다음 선수가 자기 이름표 옆에 붙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한은규 구단이 일어서더니 뭐 거의 뛰어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다급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본인 차례인데 뭐가 그리 다급한지 빨리 가서 진시영 실장과 두겠다고 딱 이름표를 붙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승부사적 그 날카로움이 분명 두 선수 생깁니다. 네. 보통 이 대개 대진표는 이 추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선수들이 직접 붙이니까 그 기분도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예 없었던 시도는 아니긴 합니다. 예전에 약 10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화재배에서 네. 시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좀 상처받는 선수들도 있었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한국의 신예 기사였던 지금은 좀 연차가 쌓인 모 기사가 1번을 뽑고 나서 당시 일본의 그 3대 기전 중에 하나를 갖고 있던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을 딱 지목을 했거든요. 그럼 상대가 나를 왜 지목했는지는 사실 기사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느낌이 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바둑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없었던 그런 추천 방식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바둑계 그 물결이 젊어지고 있고 또 이번 추천 방식을 봐도 뭐 지목을 하는 입장이나 지목을 당하는 입장이나 다들 유쾌하게 네. 그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또 제가 지명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선수들이 좀 불편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직접 참가를 했던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두 선수도 아마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상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강자를 만나고 싶다고는 했지만 이게 인지상정이 그래도 이왕이면 64강보단 32강, 네. 32강보단 16강에서 강자를 만나는 걸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긴 시간 생각을 하고 나서 뒤로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젖혀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둡니까?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촉박해졌습니다. 이제는 바로 결정을 해야겠는데요. 젖혀있지 못한다면 이 단수 당하는 자리가 그만큼 아픈 거죠.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보지 못한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두고 이곳을 둘 때 이 타이밍 해도 되는군요.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단수 당하면 힘들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으면 아까만큼의 자세는 아니지만 이것도 흙이 훌륭하네요. 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어느덧 진시영 선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30초 안쪽입니다. 시간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젖혀있는 선택 해야 합니다. 이 선택 못하면
약간 이상하고요. 이제 단수 안 치고 여기 넣는 것까진 봐야 합니다. 결정을 하지 않고요. 넷, 다섯, 근데 짧은 시간에 일곱. 일단 먼저 했어요. 역시 젖혀 있는 자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수 더 떴습니다. 자, 이어달라는 뜻인데요. 이어주면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끊어 잡을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끊어 잡으면 여기 치중 가는 게 꽤나 통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선 제가 볼 때 진시영 선수가 약간 꼬였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던 그림이 하나가 있었는데 셋, 단수 치고 나서 늘었을 땐 여기 두면 살지만 여섯, 교환 없이 그냥 두면 자체로는 여덟, 못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한웅기 선수가 굴복을 받아냈어요. 일단 받아내서 득을 받고요. 네. 자, 이 변화 어떻게 될까요? 진시영 선수 여기서 이제 흑돌이 살아있다고 판단할지 아니면 위험하다고 판단할지. 아까랑 형태가 조금 다르죠? 막혀있는 교환이 있을 때는 흑이 따내는 수가 선수였죠. 네. 둘, 셋, 이거 무서운데요. 이거 못 떴습니다. 당연히 단수 나가고 이거는 약간 미흡합니다. 이건 한은기 6단이 처리가 잘 됐어요. 네, 좀 득점을 올린 장면입니다. 일단 진시영 선수가 꽤 오래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긴 했지만 막판엔 좀 시간에 쫓기면서 사활에 자신할 수 없는 그런 형태에서 두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한은기 6단이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단수를 하나 맞은 것도 좀 아프지만 이 좌상기 쪽에 이 단수 교환된 자리도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를 그냥 끊어 잡았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나중에 여기를 단수를 쳤다면 흑은 이쪽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늘어서 흑돌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기를 끊어 잡으면 여기를 치중 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수 늘어진 패이긴 합니다만 이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만큼 흑이 둘, 셋, 조금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근데 한국교육단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빠르게 여기를 둬서 일단 반발 당했습니다. 여기를 뒀는데 여기를 뒀다는 것은 진시영 7단은 이수 이상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좀 꼬집은 느낌이 있어요. 네. 이제 오늘 바둑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는 진시영 7단을 시간이 많은 한은교육단이 어떻게 시간 공격을 들어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흥미로운 요소가 될 것 같고요. 현대바둑은 점점 짧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 공격이 실력과도 직결이 됩니다. 네, 또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선수들이 초반 연구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짧은 속기 대국에서는 초반에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미리 연구한 걸로 그려놓고 나서 두는 그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일단 여기를 두고 상대가 반발하니까 생각하는 것은 글쎄요, 흐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이긴 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생각을 추적을 해보면 여기 넘어가는 것은 조금 당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 지나가는 길에 잽으로 날렸던 이수가 약간 무색해지죠. 그냥 막아도 그렇고 하나 더 늘어서 이렇게 눌리는 자세여도 그렇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여기를 이렇게 빨리 서두르진 않았을 겁니다. 뭐 두더라도 높게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시영 선수가 이제 반발을 준비를 했을 때 여기서 마땅한 수법이 없다면 백이 이상합니다. 이제 끊어가는 수를 선택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미리 이런 교환은 되겠습니다. 이런 데를 붙일 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받았는데 한 칸이에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둬서 이렇게 한 칸 뛰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파하고 넘을 때 이렇게 막는다거나 혹은 뭐 그냥 막는다거나 선택을 한다면 이거는 흙이 좀 득이지 않을까요? 네, 백이 네. 포인트를 올렸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네. 이게 이제 순환후기가 가능한데 네. 원래 흙이 이쪽을 둔다면 두 칸이 보통이긴 하지만 한 칸을 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칸 뛸 때 백이 바로 여길 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 뺐더니 한 칸 뛰는 끝내기 들어간 겁니다. 아, 그렇게 본다면 백이 먼저 가서 흙이 먼저 간 것과 같은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셋, 약간이나마 좀 백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5대5 승부가 된 것 같아요. 한웅규 선수와 진시영 선수의 32강전 첫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